교도소에 가둬놓고 이런 환경에서 어느 의사가 진료를 하겠습니까? 네, 이슈 완전 정복입니다. 8살 어린이가 의료진의 오진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의사 3명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배 교수님, 아이가 숨진 이유가 오진 때문이다 이렇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오진을 했다는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2013년 5월이었습니다. 네. 사건의 발단은 자정경에 8살 아이가 성남에 있는 A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픈 원인을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뭐 그 당시에 응급의학과 과장이었던 분은 거기에 이제 단순 변비다. 변비로 인해서 이제 배가 아픈 것이다라고 네. 이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시 그 다음 날 몇 시간 안 돼 갖고 또 계속 아프니까 다시 또 내원하게 되고 그때 또 확인을 했는데 그때도 다시 또 뭐 별거 없이 또 돌려보내게 되고 두 번째죠. 다시 그 다음 날 또 오게 됩니다. 그때는 소아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오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10일 지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아져 갖고 상급병원으로 가서 그때는 이제 너무 손쓰기 너무 늦은 상태로 네. 인해 갖고 횡격막 탈장하고 쇼크로 인해 갖고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앞에 있었던 두세 번짜리 방문 때 왜 엑스레이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조치를 안 했네요. 예. 그럼 분명히 누가 봐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치가 안 되느냐고 하는 쪽이 피해자 쪽 주장이고 네. 의사분들은 사실 거기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이제 의사 쪽 주장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해갖고 중재까지 됐다가 이제 1심 판결이 이번에 난 것이 됩니다. 법원은 그러니까 오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는 예, 그래서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네. 거죠. 자, 법원이 의사 3명에게 금고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법정 구속까지 시켰고요. 근데 징역형이 아니고 금고형. 사실 저희가 징역형 얘기는 많이 하는데 금고형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감 생활을 하는 건 똑같고요. 그러니까 징역의 징역은 역자는 강제 노역한다. 노역이 없는 금고는 거네요. 노역이 없는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이건 좀 그냥 실수이긴 하지만 그냥 민사 사건으로 손해배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실수다 할 때 과실치사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실범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합니다. 이게 애초에 법정형의 징역형이 아닌 금고 5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 양형 기준에 금고 5년 이하. 양형 기준이 아니라 그냥 법정형 자체가 법정형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뭐 바로 판결을 내린 그 수원지법 성남지원이었죠.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요.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 아이의 사망 원인이었던 횡격막 탈장이라는 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알았더라도 치료할 수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게 죽음은 횡격막 탈장이고 내원했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 배가 아프고 말하자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과 이게 연관이 있느냐. 근데 이건 좀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의료인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제가 의료인이 아닌 입장에서 이걸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 뭐냐면 고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의사 선생님께서 고의로 뭐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근데 무슨 문제냐고 하면은 적어도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응급의학과 과장님이시고 소아과 과장님 정도 되셨다고 하면 엑스레이 하나만 봐도 이 정도는 충분히 추정할 수,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의사들이 처벌이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의사협회 주장인데 의사들로서는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번에 법원이 이렇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하는 거.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게 좀 이례적인가요?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에요. 물론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의 일이긴 하지만 왜 법정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했겠냐. 대부분의 의료사고에 대한 판단은 중간에 반드시 의료진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술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기록이라든가 수술 처치 과정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 증인으로서 반드시 그 의사가 그 부분을 검증해서 이거는 같은 의사가 봐도 좀 심했습니다라는 정도가 나와줘야 판사가 그걸 판결을 낼 수가 있죠. 네. 아무리 뭐 판사가 여러 가지 전문 분야를 다룬다고 해도 의료 영역까지 전문가는 아니기 너무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이니까요. 너무 전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주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의사분 개인들로서는 안타깝죠. 뭐 의사 한 부분만을 생각하면 저도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의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겁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주어진 그런 책임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협회 기자회견문 중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선한 의도로 진료를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범죄 아니라 과실이다. 아까 과실이기 때문에 금고형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반면에 그래서 전문가 아니냐. 우리가 왜 의사한테 찾아가서 생명을 맡기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논란이 꽤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또 하필 또 10월 27일 내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해철 씨 네, 사주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2014년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던.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신해철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네. 사실은 그거는 이제 신해철법이 개정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분명히 의료행위 자체는 당연히 선한 의도고, 네. 근데 이제 여기 쟁점이 되는 건 그거죠. 그것을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그러니까 의도냐 결과냐. 그런데 당연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그것까지를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어떤 의도성 자체가 설마 죽이려고 뭐 의료행위 했겠습니까? 그거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표준 어떤 진료 행위의 어떤 표준성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결국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라고 하면은 보통 의사 선생님들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환진하실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다. 그게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도하고 결과 부분을 이렇게 딱 나누기가 좀 안 맞는 기준인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면 뭐 처음에 말씀드린 금고형이 선고되는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그건 살인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 같이 처벌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의도는 맞는데,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건 맞는데 충분히 필요한 정도의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 근데 그 필요한 정도의 주의라는 게 꼭 모든 사람이 정말 예전에 전설의 의사처럼 화타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의사들 수준에 비춰봤을 때 이 정도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썼다. 재판부 입장에서 봤으면 어떻게 병원에 의사가 3명이나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 딱 보니까 가슴에 이게 흉수가 있는 게 보일 정도인데 왜 첫 번째 진단을 냈을 때 변비라고 진단한 부분을 나머지 두 사람도 똑같이 그것만 반복을 했는 나머지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위에 비춰봤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희가 사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진이 이제 모든 자료도 갖고 있고 그때 당시 상황도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나 유가족들 뭐 가족들한테는 좀 불리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료사고가 내가 생각에 이거 의료사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 환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사실 저도 대형 병원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핵심적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를 그러니까 환자 쪽에서 구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아마 2000년대 기준이라고 그전에는 전산화가 안 됐었고 우리가 보통 장부 쓰듯이 의료 차트를 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복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전산화가 돼 갖고 이제 출력해 달라고 하면은 마지못해 출력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가장 먼저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기록을 먼저 확보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련된 의료진과 대화를 하게 되면 요즘은 이제 그 녹음 기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객관적인 형태의 어떤 것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그러니까 최선의 어떤 결과를 전출하는 부분이죠.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경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언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미리미리 좀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